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브렌트포드와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도박사들의 배당을 살펴보면 브렌트포드의 승리 배당이 1.95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 배당이 3.4가 나올 만큼 이번 경기는 브라이튼이 승리할 확률이 정배로 보고 있는 도박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팀의 순위를 살펴보면 브렌트포드는 9승 3무 10패 42득 40실점으로 11위에 랭크되어 있었고, 그리고 토트넘은 7승 3무 13패 46득 37실점으로 16위 강등권에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이번 경기 토트넘이 불리한 이유는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딱 3번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아스날 그리고 리버풀, 노팅엄에게만 홈에서 패배한 브렌트포드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경기 전부터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팀의 역대 전적을 보면은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토트넘은 킨스키 키퍼, 스펜스, 벤 데이비스 그레이, 보로, 보백, 벤탄쿠르, 비스마, 셉세비, 3미들, 손흥민, 히샬리송, 무어의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 경기 조금 기대가 되는 것이 손흥민 선수가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장에 입장할 때 브렌트포드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야유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비난을 당할 때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전반전, 브렌트포드는 토트넘 진영에서 전방 압박을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너무 약점이 파악돼서 그럴까요? 일단 밀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 셉세비가 박스 안에 들어와서 에라 모르겠다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에 반응해서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히샬리송의 반응이 살짝 느리면서 일단 골을 넣지 못한 토트넘이었는데, 이 장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살펴보면 11분에 공을 돌리는 그레이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이렇게 진영에서 방어진을 구축해 놓자 토트넘은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면서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이 뭐냐면,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이런 상황에서 수없는 빌드업을 하면서 상대 진영까지 공격을 하면서 공격적인 엔제볼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지금 시점에는 너무 그런 것이 안 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12분 일단 백패스를 하다가 공을 뺏긴 토트넘이었고, 그 다음에 크로스가 들어왔는데 브렌트포드의 헤더가 이렇게 살짝 떠버리면서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13분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으로 가서 수비수들을 끌고 당기고 있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공격은 거의 오른쪽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이 스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6분 또 아치 그레이의 안 좋은 습관이 나왔는데, 브렌트포드가 이렇게 방어진을 구축해 놓자 앞으로 패스를 찔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공을 돌리는 토트넘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토트넘이 원활하게 공격을 하지 못하자 스카이 스포츠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엔지의 볼에 화려했던 초창기는 이 경기의 조용한 시작을 보면 꽤 먼 옛날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스퍼스에게 지금 당장은 맞을 거다 라면서 토트넘은 지난 시즌과 다르게 너무 약해졌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였습니다. 그리고 21분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왼쪽 측면에서 공을 받았고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스펜스에게 기점 패스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스펜스는 여기서 공을 잡고 컷백을 넣어주었는데, 이 컷백이 히샬리송 맞고 그리고 우당탕 상황이 벌어지면서 셉세비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셉세비의 슈팅이 너무 느리게 날아가면서 막혀버렸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는 토트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자 스카이 스포츠의 피터 스미스는 또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의 공격 중에서 가장 좋은 움직임이었다. 히샬리송과 크루세스키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루이스 포토가
슈팅하는 것을 거부해버렸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박스 안에서 혼란을 일으켰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 후에 상황에 대해서 드디어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의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다. 라고 언급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분 마이키 무어가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공간으로 들어가는 히샬리송에게 크로스를 넣어주었는데 이 크로스가 수비수가 먼저 막아버리면서 일단 히샬리송을 겨냥한 크로스는 통하지 않는 토트넘의 공격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7분 셉세비 때문에 골을 먹을 뻔했습니다. 셉세비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공을 뺏겨버리면서 일단 공수 전환이 되었고 브렌트포드의 빠른 역습이 되면서 이제 브렌트포드의 박스 안 슈팅이 나왔는데 다행히 킨스키 키퍼가 선방해 버리면서 일단 실점 위기에서 벗어난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마무시한 장면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의 슈퍼 코너킥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왼쪽 측면에서 또 말도 안 되게 휘어 들어가는 엄청난 슈퍼 코너킥을 찔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 슈퍼 코너킥은 이렇게 브렌트포드 수비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휘어 들어가면서 야넬트 등 맞고 이제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와, 손흥민 선수의 슈퍼 코너킥은 정말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의 슈퍼 코너킥이 들어가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감싸 안고 난리가 난 토트넘 선수들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BBC와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터치를 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흥민이 코너킥을 찾고 브렌트포드의 골키퍼가 공을 쳐내려고 했지만 공이 그에게 닿기 전에 야넬트의 등에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나게 휘어 들어가는 코너킥에 브렌트포드 수비수들이 당황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극찬하는 BBC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카이 스포츠의 이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토트넘 측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보기에는 좋지 않았는데 엔제 감독에게 꼭 필요한 골이었습니다. 라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말도 안 되게 토트넘의 선제골을 넣었다 라고 코멘트하는 스카이 스포츠였고, 또 오늘 스카이 스포츠 해설로 나온 앨런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아무도 토트넘이 공격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브렌트포드 쪽에 정말 엉망인 수비였습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슈퍼 코너킥이 브렌트포드 선수들을 제대로 반응도 못하게 만들었다. 라면서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극찬하는 스카이 스포츠였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는 정말 오늘도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1분 손흥민 선수는 수비적으로도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브렌트포드의 은베모가 역습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은베모의 역습을 막으면서 일단 경고를 받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손흥민 선수의 미친 코너킥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갔고, 전반 통계를 살펴보면 브렌트포드가 슈팅 9개, 유효 슈팅 2개 날렸고 토트넘도 의외로 슈팅을 많이 날렸지만 예상 골값이 0.37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공격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토트넘인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브렌트포드는 예상 골값이 1.14가 나오면서 좀 더 위협적인 브렌트포드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통계를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공수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일단 코너킥에서 손흥민 선수가 만든 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평점 7.1점을 받으면서 토트넘 측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후반전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0분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해서 상대 진영까지 드리블을 치며 공격하며 다가섰고 흥민존에서 슈팅을 때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2분 킨스키 키퍼가 한 골을 막아내며 실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4분 토트넘이 인터셉트를 해서 셉세비에게 찬스가 왔는데 셉세비는 이 좋은 상황에서 탐욕을 부리면서 슛을 때리면서 옆구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셉세비가 한번 접고 중앙에 있는 히샬리송 혹은 뒤에서 들어오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었다면 충분히 골이었는데 셉세비의 골 욕심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셉셉이가 찬스를 날리자 스카이 스포츠의 앨런 스미스는 토트넘에서 엄청난 실망스러운 장면이 나왔다 라면서 셉셉이를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70분경 통계를 보면 브렌트포드가 점유율 68% 먹고 슈팅 5개, 토트넘이 2개 날리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했지만 리버풀과 경기를 위해서 힘을 아낀 토트넘의 수비는 의외로 통하면서 잘 막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막판까지 잘 막던 토트넘은 그리고 87분 손흥민은 공간으로 침투하는 사르에게 미친 공간 패스를 넣어주었고 파페스르가 그 패스를 받아먹으면서 토트넘은 사실상 이 시점 경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력은 좋지 않았지만 영국 매체가 언급한 대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과 개미친 코너킥 덕분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과 경기 전에 승리를 챙길 수 있었던 토트넘인데 리버풀과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토트넘이 결승전 가기를 응원해봐야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